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저는 경제와 시장의 박종호입니다. 야, 제가 살다가요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TV 광고를 보는데 중국차 광고가 지나갑니다. 살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자동차 광고. 아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레간자, 이런 것들 기억 남거든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광고도 참 재밌는 거 많다. 뭐 이런 것들 기억 남고, 예를 들어서 바꿔주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로 나눠지는 이것도 참 기억 남는 자동차 광고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에 남고 우리나라 자동차 광고도 참 재밌네 했는데 세상에 중국차 광고가 한국 시장에 왔다?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어떻게 되는 거고 중국은 도대체 코로나 기간 동안 뭔 일이 있었는 거야?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봐야 되냐? 그랬더니만 슬램덩크 안 감독님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분을 뵈니까 느낌 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계의 정통파 그리고 원조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아, 예.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네.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진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니요, 저는 캐릭터가 네. 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자, 안 감독님 나왔죠. 네. 왼손은 거들뿐. 예. 그런 다음 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집에다 풍선 달아가지고 날리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알죠, 예. 진짜. 아니 제 차에는 그 칼 할아버지거든요. 예. 그 할아버지 인형이 달려 있어요. 아, 뭐 아니면은 그 저기 KFC 닭집 할아버지. 그렇네. 저희 집 옛날에 양계도 했었고. 아니 어차피 지금 말씀 주신 캐릭터들이 다 푸근하면서 친숙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미지 좋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부럽습니다. 이미지가 돈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유 뭔 소리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자 네. 자동차계에 어떻게 보면 KFC 할아버지이신 우리 나 선생님을 모시고 나윤석 선생님 모시고 이제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개인적인 것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자동차 관련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대학 다닐 때가 우리나라가 수입차가 처음 열렸어요. 음. 1987년도. 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보다 저 수입차 전시장을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차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서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어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하고 독일어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야 너 그럼 뭐 번역도 좀 해봐라. 통역도 해봐라. 그러면서 이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아유, 저기 이미지와 다르게 네. 잘난 척이 지나치시네요. 아니 뭐 고등학교 때 욕만 독어를 빼고 다 하래매. 고등학교 때 독어를 살짝 했는데 동시통역이 되면서 번역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근데 그게 보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 원래 매뉴얼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을 제일 잘 읽는 사람이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번역을 했던 게 자동차 정비 매뉴얼. 그리고 그런 다음에 했었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에 보면 보증 수리하잖아요. 알죠. 보증 수리하면은 회사하고 뭐 워런티 클레임 같은 거 예. 되니까 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계 용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하고 독일어로 회계 용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영어, 독일어의 회계까지 거기에다 오늘 기술 끝까지 용어를 어디까지 섞어서. 가는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일을 시작을 해서 야, 그래서 공대를 의대처럼 오래 다니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자동차를 이야. 그때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초기부터 자동차 매니아로서 일까지 하셨으니까 네. 진짜 자동차의 계보와 역사까지 다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업태 종목이 있잖아요. 예. 업태 종목은 바뀌어요. 네. 그런데 항상 아이템의 중심은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뭐 이제 트레이닝 컴퍼니도 했다가 어떨 때는 인쇄소도 했다가 예. 아니면 튜닝샵도 했다가 와. 회사에 들어갔다가 네. 아예 제 회사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 하여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 나 선생님이 설립했다는 회사 설마 그 회사였어요? 주식회사 잘난 척이라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겠다. 와우. 아니 진짜 호기심도 진짜 많으시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쳐 그걸 다 해보시네요. 그럼요. 멋지십니다. 그거 안 해보면 나중에 후회되잖아요. 아 저는 솔직히 우리 나 선생님 같은 분을 좀 일찍 만났으면 저도 제 인생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동안 그 호기심을 했던 걸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나면은 그때 했었어야 됐었어라는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맞아요. 하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것까지라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찍어 먹어보자. 예. 먹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아닌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합니다 저는 그냥. 따봉. 자 그러면 네. 87년 이후부터는 네. 자동차와 관련된 또 넘나들면서 많은 네. 일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87년 이후 최근까지 네. 그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차.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보면은 다들 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오늘 차 이름 얘기해도 편하게 되죠?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뭐 포르쉐, 뭐 예. 페라리, 전 페라리에서도 일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할 만한 차를 좋아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데 사실 약간 반굴 기질이 있고 똘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차가 뭐냐면 예. 작은데 빨라. 뭐죠 그게? 그 폭스바겐 골프 GTI라는 차. 알죠. 이거 의외로 명차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긴 걸 봐서는 뭐 이게 명차 같지가 않고 근데 타보면 맛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운전하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좋아했던 차를 지금 타라 그러면 안 탈 건데 예. 왜냐하면 이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경차를 많이 탔어요. 제가 지금도 차가 4대인데 뭐 비싼 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회사 잘난 척의 대표님이십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용도별로 딱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경차를 타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통과하는데 스포츠카를 추월을 해요. 와, 경찰 뭘 타신 거예요? 그때는 아토스를 탔었는데 아토스로요? 아토스는 코너를 돌면 마치 옆에를 이렇게 땅을 짚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차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포츠카 마츠다 RX-7을 추월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운전자가 제가 톨게이트에 딱 만났는데 아저씨 무슨 튜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드라이버요. 멋진 표현이다. 예스. 이러고 최고의 튜닝은 드라이버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그런 쾌감이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골프 GTI가 너무 쾌감이 넘치는 차였던 거예요. 그리고 골프 GTI가 경차에 가깝다 보니까 그 속도감이 몸으로 느껴져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 선생님 뵌 것 같아요. 어디서요? 자유로에서 골프 GTI 타는 사람 씩 가거든. 그 모임 있잖아요, 왜? 그거 하셨네. 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것은 제 사건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보석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골프 진짜 폭스바겐 골프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드라이브하는 맛이 있었어요. 진짜 확실히 이분이 진짜 찐 고수구나 느낌 확 왔는데. 아니 한 간 더 있어요. 네, 뭔가요 또? 그래서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가서 일했잖아요. 아니 페라리도 들어갔고 네. 폭스바겐도요? 폭스바겐 독일 본사까지 가서 일했어요. 본사까지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요즘에 아이디들 많이 쓰잖아요. 예. 이메일도 예. 다 회사 이름이에요. 아. VW 아우디. 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회사 수입 회사에서 그 이메일 내놓으라고. 회사에 좀 쓰게 좀 달라 그래. 너 그건 내 이름이야. 이제 멋지십니다. 그만해야겠다. 아니 진짜 제가 장난친 겁니다. 원래 이 방송을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제 저도 아직은 자동차에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 비해서는 조금씩 돈도 조금 생겼을 테니까 네네.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차를 그래도 타봤을 테니 네. 제가 좋아하는 차의 유형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긴 하고요. 네네. 자 그랬을 때 네. 이렇게 차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은 알아는 가지만 그래도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점수를 주거나 할 때는 네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뭐를 주로 좋은 차로 점수를 줍니까? 솔직히 오케이. 저는 그냥 아직도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게 좋거든요. 아니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여자 만날 때 일단 얼굴 보고 만나는데 사모님 보시지 않나요? 이거? 전 정말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 자신 돼서.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 그래서 디자인이군요. 그럼요. 이게 차가 보면은 뭐 차가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차가 기본적으로 달리는 맛이 좋은 차를 좋아하지만 네. 사실은 처음에 마음이 안 끌리는데 거기에 지갑이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지. 사실은 그 감성적인 그렇죠. 흥분이 예. 경제적으로 보면 부가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흥분이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차를 더 깎아서 살까? 이 생각만 나면은 그 차를 사고 나서도 솔직히 말해서 아 내가 더 깎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하죠, 맞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이뻐 보이겠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반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게 성형미인이야. 아, 이러면 나중에 데려갔는데 아니 화장빨, 화장이 아니라 분장, 분장, 아, 변장. 네. 이러면은 이제 딱 밤에 가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누구세요가 되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심지어 요즘은 화장술이 너무 좋아서 네. 만났는데 지우고 났더니 내가 더 이뻐. 오, 그거 심각하다. 아, 저도 오래 보면 괜찮아요. 아니 귀여우세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일단 이뻐야 되는데 그 이쁨을 받쳐주는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자동차를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차는 네. 예쁜 거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쁜 거가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은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차가 예쁜 게 진짜가 아니고 뒤에 너무 허술한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차하고 그러니까 그 차하고 산다 그러네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 차하고 살면은 좀 고생길이 훤하다. 예. 이런 경우는 좀 말려주고 싶은 거죠. 확 이래야 됐습니다. 그런 네.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궁합이잖아요. 궁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뭡니까? 나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 당신이 좋아하는 성향이 이런 거니까 당신이 맞을 수 있는 차는 이런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네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또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실제 타봤더니 뭔가 불평 불만이 많았던 대표적인 차 모델을 하나 오픈해 주신다면. 그냥 제가 저도 그러면 질문으로 한번 예, 그 생애 첫 차가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미니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니가 나왔대요. 예, 그래서 이 차 미니 컨트리맨이야 하면서 샀어요. 예,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조종 성능은 아무리 봐도 미니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네, 그런데 좋대요. 그럼 막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랬던 차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쌍용 티볼리예요. 아, 느낌 딱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디자인인 네. 건 맞는데 아니 그게 누가 봐도 그건 미니 계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미니래. 음, 그러니까 콩깍지가 셌구나. 아, 그러니까는 콩깍지가 셌고 다리를 절어도 예쁘다고 하고 저게 스텝이라고 하겠구나. 이게 참 저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저거 이혼할 때 돈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니야 뭐 좋다면 할 수 없는데 네가 수업료 내는 거지 내 돈 아니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가능하면 나는 네 수업료를 말려주고 싶다. 예. 안타까웠던 차가 딱 떠오르네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오너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만족이 너무 높았는데 실제 차가 이게 겁이 난다 운전할 때 이런 소리까지 들었었잖아요. 이게 참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생애 첫 차인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트라우마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할 때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예, 사실은 경제 주체, 이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자동차 손님의 지속 가능성은 이 사람이 앞으로도 차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 사고 차의 정이 떨어져 버려. 요 아,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아우 나 차 안 살 거야. 그렇게 되네, 진짜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안타깝다 못해서 좀 잘 만들지 그랬냐. 화가 날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차니까 약간 더 그런 화도 나겠네. 그럼요. 화낸다는 거는 그나마 애정이 있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저의 개인적인 그냥 꿈입니다. 몽상에 가까운. 언제 죽기 전에 나도 슈퍼카라고 불리우는 차 한 번쯤은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샀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네. 극구 말리더라고요. 이거는 네. 차를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차에 지배를 당한대요.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한번 시켜줘야 되고 또 뭐 정비도 뭐 계속 들어가야 맞아요. 되고 아니 왜 슈퍼카드는 꼭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자꾸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교수님이 네, 저 슈퍼모델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슈퍼모델은 여보 나 오늘 어디 가서 나 저기 패션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면은 나 뭐뭐가 필요해. 그리고 나 가가지고서 이제 뭐 저기 패티큐어도 해야 되는데 그 패티큐어 그럼 타이어 같잖아요. 네. 패티큐어 해야 되는데 이거 가면은 이게 한 몇백만 원 들어가. 그 비유에서 그냥 다 설명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조강지처 같은 차를 만나는 건지 네. 아니면 내가 슈퍼모델을 만나서 내가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확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나 저같이 이제 이 하복부가 조금 두툼한 사람들은 사실 슈퍼카들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기어 나왔다 기어 들어가요. 진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나오다가 담 결리고. 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를 딱 좋아하는 게 911 카브리올레 예. 아니면 718 박스터 아, 그리고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 스파이더 예. 지붕 벗겨지는 네, 차들 네. 좋아하는 이유가 뻔해요. 뻔하네. 왜냐면- 내리기가 편해서. 리모컨으로 열고 서서 타요. 그리고 열어놓고 서서 내려요. 그런 날 리모컨으로 닫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중국차로 들어. 오늘 너무 개인적인 거 물어보나? 근데 차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 인생의 진짜 차는요. 사실은 저도 하복부 때문에 슈퍼카는 그냥 장난삼아 말씀드린 거고. 네. 험머. 이게 남자의 차더만요. 세상에 험머 한번 제가 그 우연히 타보고 야 반했어요. 근데 그게 단종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종됐지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사서 타고 다니는 거는 올바른 일일까요? 아 이러면 또 얘기는 또 당연히 또 여자 얘기로 가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거 오늘 큰일 났네. 근데 그런 사람이세요. 네 커밍아웃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모델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모델하고 나면 후유증이 남아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많이 뼈가지고 인대도 늘어났고. 예. 그랬는데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자주 가야 되고. 야, 이거 그렇잖아요.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전에는 유지비였는데 이젠 치료비가 많이. 그렇네. 게다가 슈퍼모델 전직 슈퍼모델을 치료해본 이런 정형외과 의사는 많지 않아요. 그렇네.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도사를 찾아다녀야 돼요. 네. 도사의 특징은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게다가 타이어도 안 나와.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호환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원래 성격에 맞는 타이어가 아니라 이건 뭐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타이어가 사이즈가 맞는 걸 구했더니 고속버스 타이어래.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제 A는 네. 보면은 내가 가슴으로 품는 거지 내가 그냥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차를 내가 생활용으로 쓸 수는 절대 없어요. 어디 주차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데. 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계속 카니발 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도 자동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냥 생활인들은 차라는 걸 어떤 철학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슬쩍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주제입니다. 네. 중국차입니다. 네. 일단 제일 궁금하실 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중국차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처음에는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예. 깔보잖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히 그렇죠. 예, 누가 중국차 샀다면 야, 왜?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 예.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올 거고 예. 어차피 들어오면 팔릴 거예요. 아.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 솔직히 저 휴대폰도 아이폰 쓰시는 거 다 중국제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제가 나쁘고 싸구려다라는 이미지조차도 깨진 지 오래됐어요. 아, 그런데 네. 볼보도 중국차지만 맞아요. 브랜드가 볼보고 네네. 아이폰도 중국산이지만 브랜드는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아디랑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예. 중국의 기술로 만들어주고 네. 서양의 굴지의 브랜드의 옷을 입었던 네. 그랬던 브랜드들은 초기에 약간 저항이 있었지만 네. 이미 우리한테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로터스 같은 슈퍼 스포츠카 예. 이것도 다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폴스타, 예. 폴스타 이미지도 되게 힙하고 예. 그러니까 볼보가 아저씨 차면은 오빠차 폴스타 예. 그리고 빠르고 새끈한 차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중국차. 아. 그런데 중국차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만 조금 꺼려할 뿐 예. 이미 그 차를 가지고서 중국차니까 안 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고 없죠.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뭐 동영상 올렸는데 거기가 중국차야 그러면은 댓글이 달려요. 뭐라고요? 못 샀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미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국 브랜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비아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야야 좀 솔직해져봐. 아. 그리고 그 대신 브랜드를 벗은 대신에 싸졌잖아.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만의 어떠한 그 합리화, 예. 합리화 과정은 이미 어느 정도 수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화 과정을 빼고 이제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과정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야, 정말 뭐랄까요? 상황을 비유 속에서 명쾌하게 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타는 자전거, 네. 오토바이, 네. 스쿠터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중국이죠. 네, 중국 그리고 조금 중국 벗어나봐야 태국, 베트남 뭐. 예, 네. 베트남 이래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슴을 주는 애인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좀 원산지를 더 네. 따지고 내가 돈을 더 써요. 하지만 저는 이제 표현을 쓰레빠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실생활에서 쓰는 쓰레빠 네. 이런 걸 살 때는 가성비잖아요. 아, 저는 정말 한숨 다행히 그냥 났습니다. 애인을 고를 때는 원산지를 안 보는데 본초르라고 하실까봐 순간 이러면 안 되시는데 했는데 아니, 쓰레빠로 바꾸셨어. 제가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애인의 반대말이 쓰레빠가 됐습니까? 아, 또 그것도 이상하네요. 듣고 보니까. 여보 사랑해. 자, 중국차를 그러면 네. 우리가 중국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솔직히 우리의 진짜 중국차에 대한 생각들이 뭔지를 면면히 이제 우리에게 그렇죠.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네네. 중국차의 장점 이미 기술력은 확인한 거 아니시냐? 그런데 단점 브랜드만 없어서 좀 싸게 팔겠다는 거 아니냐? 그 브랜드 감내하실 거냐? 그것만 남았다. 이거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첫 번째 허들이고요. 예. 차가 진짜로 우리하고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세월을 쌓아가면서 배운 거를 예. 그쪽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늦게 출발했는데 예. 그렇게 한순에 따라올 수 있겠냐? 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돼요. 100%는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수출 시장에 나오는 차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브랜드의 모델들은 이미 서유럽 수출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든지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 내수용 차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예. 우리도 사실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줄여서 배웠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거를 더 심하게 압축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AI 인공지능 학습하는 예. 거 할 때 보면은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빠른 시간으로 여러 번 빨리 돌려서 예. 그 시간을 압축해 가지고서 마치 실생활에서는 몇천 년이 걸리는 시간을 뭐 불과 반년 예. 이렇게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수준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중국 자동차는 실제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압축 성장을 해서 딥러닝을 해요. 아. 왜냐하면 중국은 1년에 예. 자동차를 예. 3천만 대를 파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몇 대예요? 우리가 200만 대인가? 안 돼요. 아. 150에서 20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보다 15배 빠르게 살아요. 그렇네. 계속 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실생활이 딥러닝이에요. 그렇네.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내연기관차를 따라 붙고 그런 예. 다음에 전기차를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점핑했구나. 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가 전화가 보면 유선 랜드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셀룰러로 가요. 예. 똑같아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압축 성장의 점프 성장. 이러니까 빨리 배우고 게다가 내연기관차보다 네. 전기차의 품질 수준은 네.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적다. 아, 우리 선생님 혹시 뭐 여러 가지 행보의 인생 그 여정을 저 단축적으로 몇 개 내가 했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대학 강단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신 적 있으시죠? 대학 설명이 간다는- 장난 아니신데. 근데 약은 안 팔아봤어요. 정말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저만 빼고 강아지까지 다 여자예요. 이야, 이 정도 유머와 센스면 예전에 분명 차도 좋은 거 타셨을 거고 식견도 넓으시고 외국어도 잘하시는데 게다가 유머까지. 이 형님을 제가 일찍 만났으면 저랑 친해요. 아니 시작했으면 계속 보면 되죠 뭘. 좋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이런 멘트 좋네. 시작했으면 계속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슬쩍 허공 보는 것도 너무 엣지 아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중국 차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현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선 내수부터 지켜야 됩니다. 네. 어떤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까요? 다행이에요. 예. 사실 저는 전기차가 저 6천만 원 이상 시장에서 자꾸 맴도는 거 예. 이게 정말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은 예. 우리가 도시에서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거가 가장 큰 효과를 예.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들이 다 비싼 차야.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비싼 차니까 사가지고서 멀리 놀러 다니는 데서. 그러면 도시에 잘 안 와. 네. 그럼 도시 환경 보호에는 효과가 없어요. 예. 아니면 반대로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전기차를 한 대 더 사. 음. 그럼 이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서 네. 주로 안 타요. 오. 그러면은 보조금 세금 써가면서 보조금까지 줬는데 예. 이 차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다니고 닷새는 주차장에 서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세금도 헛쓰는 거고 예. 환경 보호도 못 해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탈 만한 조그만 소형 전기차들이 나와서 그 차들이 만만한 가격에 네. 막 뿌려져 가지고서 발발거리고 시내를 다녀야지 네. 환경 보호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아이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 예. 그 작년에 EV3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 예. 나왔죠. 그리고 뭐 레이는 별로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팔려요. 왜냐하면 레이는 공간을 샀는데 그게 움직이기도 하더라. 이런 느낌으로 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차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차 시장이 5, 6천만 원대 최저선이었는데
그게 3천만 원, 2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셀토스 살 가격에도 살 수 있겠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아디가 들어왔어요. 그럼 비아디가 실구매 가격이 2천만 원대야. 예. 그러면 2천만 원대 전기차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변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변이 넓어지고 그 안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예. 시장의 생명력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생김으로써 전기차를 마음에 두는 사람도 늘어나고 염두에 뒀다가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예. 그 클로징 레이쇼가 높아지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얘기할 때 비유를 드는 게 제가 예.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어떤 여자? 아, 야구입니까? 야구에서 여자가 나오면 그거는 시구 여신들이 있죠. 아. 예, 그거는 모아놓은 쇼츠를 보시고. 자, 하여튼 자 야구에서 예.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예. 야구 선수가 예. 타석에서 안타를 치려고요. 예. 안타를 많이 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많이 휘둘러야죠. 정답이에요. 예. 역시 경제학 박사님. 그럼요. 보통은 예. 타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타석에 많이 들어서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타율을 높이는 건 솔직히 천재가 아니면 안 돼. 맞아요. 아니면 과외를 비싸게 해야 돼. 이미 경제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가능성도 떨어져요. 예. 그러면 몸이 튼튼해서 감독님이 그래 쟤는 땜빵으로라도 계속 쓸 수 있어. 예. 그런 선수가 되면은 이쁨 받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기차가 자꾸 머리에 들어오게. 예. 그러니까 2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많아졌다며 예. 이거 자체가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요. 그래서 저는 비아디가 들어온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2, 3천만 원대에 있었던 전기차들이 예. 주목을 더 받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아. 제가 타는 전기차가 뭐냐면요. 예. EV3예요. 예. 그런데 EV3 중에서도 예. 배터리가 작은 예. 스탠다드 레인지에 예. 옵션도 제일 적은 에어트림을 타요. 네. 그러면 그게 보조금 받으면 3,500 이하예요. 예. 그런데 보통 EV3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4,500 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롱레인지에다가 뭐 어스에다가 옵션 다 달고 예. 아니면 GT 라인사인데 네. 아니 그 조그만 차에다가 그걸 해서 왜 4,500원? 그럼 나 그냥 산타페 사라. 그러니까 저는 EV3를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 예. 그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경차 한 대를 팔고서 EV3를 산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주로 시내하고 근교에서 탑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전기차를 기획했었을 때 한 축이 시티카 컨셉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전기차가 예. 사실 테슬라가 나쁜 놈인 게 예. 원래 그렇게 초식남 같은 자동차들이 전기차의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 예. 근데 테슬라가 한번 자기가 역을 한번 딱 만들어서 네.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겠다 맞아요. 하면서 전기차도 육식 동물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전기차라고 해서 비싸지 말란 법이 어딨어? 해가지고서 나는 빨라, 예. 세, 예. 많이 먹어. 예. 그러니까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야. 난 힙해. 아. 이러면서 로드스터 만들고 모델 S 만들어가지고서 맞아요. 그리고 나서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루디큐로스 그 미친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를 갖다가 팬덤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돈 주는 사람을 자기 팬을 만들어요? 아.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 이건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얘는 계속 약을 판다. 아. 기술적으로 발전한 건 인정. 인정. 하지만 약 파는 건 안 된다. 아.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지금 있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하려면 예. 우리 생활로 전기차가 스며들어와야 들어와야 된다.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 비아디가 3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를 예. 화두가 되게끔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했습니다. 중국 비아드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3천만 원대로 들어오는 것은 쉽게 말해 전기차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괜히 오늘 뭐 기분이 좋은데 우리 현대차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같이 판을 키워서 나눠 먹어야지. 맞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차 들어오는 것도 이해했고 네. 중국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도 이해를 했고 네. 방금 자연스럽게 말씀 주셨던 테슬라도 여쭤볼게요. 아, 네. 우린 경제 아시장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테슬라가 네. 지금 뭐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가 정치 자금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미국에선 당분간 전기차는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었던 중국에서는 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반미 감정 때문에 된소리 맞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테슬라가 좀 뭔가 얘네가 전기차의 원래 아이덴티티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미국에서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미국인들의 그 자유분방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모델을 계속 타야 되는데 그거 있고 맞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나 일부 이런 IT 쪽에 발달된 주가 아닌 네. 전통적인 생활을 하는 그 주에서는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재수없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맞아요. 예. 그 옛날 뉴욕 옆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테슬라 회사의 뭐 다른 사업도 하지만 네.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네, 만약에 그 제품이나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계에 진출했단 말이죠. 정계하고 재계가 만나면 이루어지는 일이 옛날 역사에도 많잖아요. 그럼요. 정경주차 아니 이거 유착도 아니야. 정경 일체야. 일체야, 맞아. 일체가 됐어.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미국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FSD를 팔아먹고 로보택시를 팔아먹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니까 네.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이건 아주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 솔직히 이 경제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측 가능성, 그렇죠.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예. 일론 머스크 예측이 되세요? 아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가지고서 네오나치당 가가지고서 그 아니까 이게 보면은 이 경제나 기술적인 논리로 거기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잘 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정치판에서 핵폭탄이 터져요. 이건 천재지변이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은 사실은 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기적 곡선, 예. 장기적 곡선을 봤을 때는 테슬라는 틀림없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데 치고 빠지는 거 하시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일단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도 있지만 방송 활동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뵙고 자동차도 그 과정에서 많이 뵙는데 네. 제가 어떤 자동차 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실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나 누굴 만났을 때보다도 너무 쉽고 하지만 너무 명쾌하고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정말 궁금한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쓸모가 있네요. 아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시작이야. 자, 우리 오늘 1일 1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우리 그 경제 아시장은 마지막에 꼭 이 넘어가야 될 그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엔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돈 1억 있어요. 네. 테슬라, 현대차, 네. 비아디 네. 어디다 몰빵한다. 저희 몰빵입니다. 오케이. 저 그러면은 저는 현대에 투자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는 현대 모비스에 투자합니다. 왜요? 요즘은 네. 자동차 회사 제작사를 OEM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OEM이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거냐? 예. 아니면은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가 주도할 거냐? 어. 그랬을 때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티어 시스템 예. 중에 보면 티어 1이 아니라 티어 0.5, 예. 티어 0.5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체계 통합 능력도 있으나 예.
하지만 소비자하고의 접점에는 있지 않는 그게 티어 0.5잖아요. 예. 그런 모비스가 저는 현대차가 OEM 대 OEM 싸움하는데 앞에 나가면 경쟁 관계가 되는데 그렇긴 하죠. 모비스가 만드는 모듈들과 소프트웨어를 다른 OEM에 팔 수 있게. 예. 그러면은 뭐 사실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려고 노력도 노력 했었고.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그게 투자 개념보다도 네.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포트폴리오, 변화. 예, 그런 부분에서 맞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예. 제가 한 재작년까지는 네. 진짜 일주일에 한 주씩 예. 모비스 주식을 샀어요. 와. 그게 뭐냐면 저는 투자라는 말이 예. 투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투자는 사실은 응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안다고 했을 때 응원을 해서 키우는 게 투자잖아요. 예. 저는 모비스가 크는데 예. 일조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모비스가 크면 네.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브랜드도 크고 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큽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다는 게 진짜 큰 강점이잖아요. 네. 정말 대규모의 중국에 비하면 강소 기업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하나의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 아. 거기에 핵심 주도주는 모비스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야, 저는 슬쩍 비껴가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현대차라는 추상적인 질문 종목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열사 중에 모비스입니다까지. 이야, 그 이유도 너무나도 명쾌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방송한 소감을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늘 출연진 분들께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봤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닭살이 돋았다. 이야, KFC 할아버지. 아 진짜로요. 와, 이게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인생에서 오는 어떤 아우라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을 배려하기 위한 그 배려심까지도 느껴져서 저는 진짜 닭살이 돋았던 아유, 방송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1일입니다. 아 그럼요. 앞으로 자주 와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예, 제가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특히 여성 상담을 좀. 여러분들 오늘 아마 속 시원하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런 거 자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와 시장 우리 나 선생님 덕분에 어깨 힘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근간 또 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